안녕하세요, 차블레우 변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차는 국산 픽업 트럭의 원조격인 차죠.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칸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차는 연식 변경 모델이에요. 작년에 부분 변경 모델이 나왔고 해가 바뀌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왔는데 연식 변경 모델 치고는 꽤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더라고요. 저 아까 깜짝 놀랐던 게 이번에 쌍용차가 인포콘이라고 커넥티드카 시스템을 탑재를 했어요. 그래서 휴대폰에 어플을 깔고 그걸로 시동을 걸거나 공조장치를 켜거나 문 잠그고 열고 이런 게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가장 상위 트림으로 익스페디션이라는 모델이 추가가 됐다고 해요.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익스페디션 트림입니다. 오늘 얼마나 바뀌었는지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일단 익스페디션 모델은 외관도 다른 트림들이랑 조금 다릅니다. 우선 휠 크기가 20인치예요. 하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휠 크기가 17인치, 18인치 이렇고 20인치를 달려면은 이제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익스페디션 트림의 바로 아래 모델인 노블레스 트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0인치로 휠 크기가 같아요. 그런데 익스페디션 모델은 이 휠 색깔이 까만색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도 까만색으로 처리가 돼서 좀 되게 고급스럽고 강인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익스페디션 트림 같은 경우에는 후드 위에도 장식이 조금 들어갔고요. 차 뒷면에 범퍼를 보시면 이게 기능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약간 줄무늬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조금 더 신경 쓴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뒷면에 짐 실을 때 좀 더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스텝을 만들어 놔서 이게 또 기본으로 장착이 됐기 때문에 다른 하위 트림보다는 상품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렉스턴 스포츠칸에는 하위 트림에도 여러 가지 첨단 안전 사양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익스페디션 모델에는 특히 후측방 충돌 보조 시스템까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가격대도 생각보다는 조금 높아요. 익스페디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3,985만 원, 그러니까 거의 4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것저것 옵션을 좀 더 추가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추가를 한다면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4천만 원 후반대까지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구입하실 분들은 다른 픽업 트럭이랑도 가격대를 잘 비교해 보시고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렉스턴 스포츠칸에는 2.2L 디젤 엔진에 6단 아이신 변속기가 조합이 됐습니다. 예전에 쌍용차가 호주의 변속기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변속할 때 충격도 있고 소음도 있고 내구성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약간 좀 곤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이신 변속기를 들여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모든 모델에 아이신 변속기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 아이신 변속기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또 부드러운 게 장점인 그런 브랜드죠. 그런데 아이신 변속기 명성에 비해서 이 쌍용차에 탑재된 걸 느껴보면 뭔가 좀 응답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타보니까 저는 사실 주행할 때 불편할 정도로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모델이 엔진 힘 자체가 부족하지가 않아서 굉장히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 출력이 원래 187마력이었는데 이번에 202마력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거의 한 10% 조금 안 되게 높아졌죠. 연비는 리터당 10.1km에서 이번 모델은 10.4km로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너무 가볍지도 않고 무겁지도 않고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쌍용차가 오프로드 시승회를 준비를 했다가 오미크론 때문에 취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에 탑재된 게 순정 타이어가 아니고 오프로드용 쿠퍼 타이어라고 합니다. 보통 오프로드용 타이어를 장착을 하면 좀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소음이 클 수도 있고 좀 이렇게 털털거리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약간 순정 타이어에 비해서는 이질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크게 불편함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조금만 높이면 외부 소음도 좀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차단이 돼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다만 좀 과속 방지 턱 넘을 때는 이 스프링이 딱딱하게 세팅이 됐는지 엄청 텅 하고 좀 튀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는 속도를 많이 줄여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픽업 트럭이니까 적재 공간도 한번 볼게요. 일단 이 뚜껑이 굉장히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 익스페디션 트림에 있는 스텝인데 이렇게 발로 내리면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거 저 치마 입고 있는데도 이렇게 쉽게 올라갈 수 있고요. 안쪽에 보면 굉장히 넓어 보이네요. 그런데 이제 다른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옆에 적재 공간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코팅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긁히거나 약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네요. 지금 한국에서 판매되는 픽업 트럭이랑 적재 용량 비교를 해보면 일단 쉐보레 콜로라도가 있죠. 콜로라도는 적재 용량이 1170리터, 40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렉스턴 스포츠 칸이 좀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 판매되는 픽업 트럭이 포드 레인저가 있는데요. 레인저 와일드 트랙은 600kg, 랩터는 300kg까지 실을 수 있어서 한국에서 판매되는 픽업 트럭 중에는 이 렉스턴 스포츠 칸이 가장 많이 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차 길이가 5405mm라서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폭도 거의 2m에 가깝고요. 이거를 데일리로 매일매일 타시지는 않더라도 어찌됐든 아파트나 이런 데 주차를 하긴 해야 되니까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는 스포츠 칸이고 스포츠 모델도 있거든요. 같은 픽업 트럭인데 스포츠 칸이 조금 더 적재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차 크기도 크고요. 스포츠 모델은 길이가 5m 정도여서 스포츠 칸이랑은 40c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짐을 많이 싣는 분들이라면 스포츠 칸이 더 만족스러우실 거고, 마트 같은 데도 편하게 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스포츠 모델을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픽업 트럭은 뒤에 짐 싣는 것 때문에 뒷좌석은 좀 좁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까 앉아보니까 머리 위 공간은 상당히 많이 남았고 무릎 공간은 주먹 1개에서 1개 반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앉기에는 크게 불편함은 없었는데 단점이 있다면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뒷좌석 각도 조절이 안 되는 거는 대부분의 픽업 트럭이 이래요. 그래서 이 차만의 단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부는 사실 엄청 세련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좀 실용적인 편에 가깝고 중앙에 탑재된 디스플레이는 9인치여서 조금 작은 느낌도 있어요. 인터페이스도 약간 옛날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요. 근데 그래도 뭐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다 할 수 있고 옵션으로 차 주변을 360도로 볼 수 있는 3D 서라운드 뷰도 넣을 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 버튼이 있어서 충전할 때는 켜고 안 할 때는 끄고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어 노브는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의 그립감 좋은 기어 노브를 장착을 했어요. 운전할 때 이게 차가 크니까 이렇게 묵직한 기어 노브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 콘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열어보니까 생수병이 한 500ml 4개 정도 들어가는 정도? 생각보다 깊어서 이것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3인치 계기판이 탑재가 됐는데 예전 모델은 이 바늘로 된 모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은 완전히 100% 디지털 클러스터가 탑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렉스턴 스포츠 칸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첨단 안전 사양이 예전 모델보다 7가지나 더 추가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총 16가지가 탑재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 익스페디션 모델에는 이 16가지가 전부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중앙 차선 유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보조 이런 기능들이 들어갔는데요. 바로 아래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은 이 익스페디션 모델보다는 2가지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다른 하위 트림들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대를 잘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쌍용차 렉스턴 스포츠카는 어떠셨나요? 저는 작년에 판매된 픽업 트럭들 중에 10대 중 8대는 이 차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기대에 걸맞게 굉장히 알찬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